한국에서 귀농붐이 사그라들고 전원주택 가격이 폭락하듯 한때 달아올랐던 캐나다 이민 열기도 예전만 못합니다. 캐나다 연방이민국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영주권 비자를 받은 한인 수는 3,361명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3,523명에 비해 162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캐나다 전체로 보면 상반기 새 영주권자는 26만 3,180명으로 전년 동기 23만 2,120명보다 3만 1,060명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신규 영주권 취득수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목표 인원을 대폭 증가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주요 이민자 유입국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엔 17위로 세계단이 떨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민자 수에서 10위권에 랭크되었는데 이제 인도, 중국, 필리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84,425명으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1만 8,760명, 필리핀이 1만 4,450명, 나이지리아가 1만 180명으로 1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미국,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프랑스, 이란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보다 5위의 시리아, 카메룬, 브라질, 베트남, 홍콩, 멕시코가 있습니다. 연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만 해도 한국 출신 이민자는 총 2만 1,710명으로 이 기간 새 이민자의 1.8%에 해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주요 10개 이민자 출신 국가 중 10위를 차지하며 주요 이민자 유입국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캐나다에 들어온 유학생 수에 있어서도 한국은 인도, 중국, 필리핀 등에 비해 크게 밀립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연방이민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총 184개국에서 55만 1,405명의 신규 유학생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전년 2021년에 세워진 최다 기록인 44만 4,260명을 또 한 번 경신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전체 유학생 비율의 40%로 가장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인에게 발급된 학생 비자는 22만 6,450건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인도 출신 유학생 수는 작년 기준으로 31만 9,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러다 캐나다가 인도인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5만 2,165건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진 필리핀도 지난해 2만 3,380건의 학생 비자가 발급돼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관련 유학생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약 1만 1,535건의 학생 비자가 발급돼 전체 순위에서 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에 1만 600건보다는 늘어난 것이지만 1만 6,995건으로 전체 3위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한국의 캐나다 이민 형태는 2000년 이전 컨비니언스 등 자영업을 인수하여 온 가족이 달라붙어 운영하던 시절은 끝났고 유학 후 이민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얻는 게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취업을 해도 연수입이 시원찮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의 취업 후 연수입은 2008년 1만 3,500달러에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2018년에는 2만 5,700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이란의 3만 2,100달러, 파키스탄 3만 1,300달러, 나이지리아의 3만 1,900달러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은 전국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원이라는 통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수학한 후 일정 기간 취업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기 때문에 인구 구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유학 후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받는 한국인의 비율은 10년 가까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은 매해 3에서 4%대를 유지, 모든 국가들 중 네 번째로 이용률이 높았으나 언제나 인도나 중국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 유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캐나다에 정착하는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졸업 후 취업비자를 얻은 인도인 유학생의 비율은 지난 2008년만 해도 전체 10%에 불과했으나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해 2018년 46%까지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의 수가 격감하고 있어 향후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도 대학 입학 인원은 약 37만 명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82만 7천 명에 달하던 대학 입학 인원은 2022년 42만 8천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붐을 이루었던 캐나다 조기 유학과 자녀 동반 유학 그리고 기러기 아빠 현상도 이제 옛일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귀농붐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자연에서 텃밭을 이루며 여유로운 삶을 누려보겠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갖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선 잡초와 벌레들과 싸워야 합니다. 주택 단열이 안 되어 겨울에 춥습니다. 밤이 되면 무섭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 원주민들의 텃세도 심해 후회하는 귀농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도 다 날려버려 귀농거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이 캐나다에 대해 동경하게 된 것은 광활하고 깨끗한 자연과 맑은 공기, 다정하면서 미소 짓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회, 치열하지 않은 교육 시스템, 자녀 지원금 등 혜택 많은 사회 복지제도 등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다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가진 돈 없이 이민 올 경우 일자리를 잡기가 힘들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루한 일상과 단조로움, 높은 생활비 등도 문제가 됩니다. 캐나다에 오래전에 이민 온 한국 여성들이 한국에 다니러 가면 친척들로부터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촌스러워 조선족 같다는 농담도 듣습니다. 캐나다 이민 열기가 식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이제 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되어 캐나다에서 노력하는 만큼 한국에서 일하면 더 잘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아 캐나다 이민 실상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캐나다로키의 절경이 정말 좋지만 이민 안 가고 한 번씩 관광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